전투가 한참인 칼라 행성, 제다이 마스터 데파빌라바는 분리주의자의 드로이드들을 상대로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드로이드의 수에 데파빌라파의 군대가 밀리자 그녀의 제자 케일럽 듐이 지원군을 불러왔는데요. 지원군 수가 고작 5명이라는 절망적이라는 소식에 실망하려던 찰나 그들이 등장합니다. 싸움꾼 레커, 리더인 헌터, 전문가 테크, 해커 에코, 저격수 크로스웨어까지 이들은 요란하게 등장하여 적들을 전부 섬멸하는 데까지 3분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다른 클론들과는 다르게 생긴 그들 스스로를 배드 배치, 즉 불량품으로 부르는 클론 특수부대 클론포스 99였습니다. 데파빌라바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클론포스 99와 케일럽 듐은 다음 미션을 수행하러 달려갑니다. 그 순간 Execute Order 66. 모든 제다이를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클론 병사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방금까지만 해도 장군으로 여겼던 제다이들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아무리 제다이 마스터라지만 물량 앞에는 장사 없던 터 제다이 마스터 데파빌라바는 제자의 눈앞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클론들을 경계하며 도망치는 케일럽. 클론포스 99는 케일럽을 도우려 하지만 이상 증세를 보이는 크로스웨어 때문에 케일럽은 저 멀리 도망가 사라집니다. 찝찝한 기분을 아는 채 고향 행성인 카미노로 돌아온 클론포스 99. 카미노 행성은 클론 병사를 생산하는 주요 도시로 모든 클론 병사들의 고향입니다. 카미노에서 마주한 건 딱딱해진 클론 병사들과 은하 제국의 설립, 그리고 황제의 탄생.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클론포스 뒤에 의문의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오메가라는 이름의 이 여자아이는 클론포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날라세라는 카미노 과학자의 조수였는데요. 그녀와 짧은 만남 뒤 제국의 고위직 타킨 제독이 나타납니다. 그는 클론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지만 클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카미노 행성의 대표 라마수는 그에 크게 반발하죠. 다행히도 타키는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된 특수 클론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카미노에는 특수 클론이 5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는 특수 클론들의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분리주의자의 일당이 남아있다며 클론포스를 온데론 행성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민간인들 뿐. 그저 제국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형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명령에 의구심을 갖지만 크로스웨어만큼은 끝까지 명령을 따르려 듭니다. 혼란에 빠진 대원들. 이들은 카미노로 복귀하길 꺼려하지만 여기서 테크가 카미노에 남아있는 오메가가 사실 5번째 유전자 조작 클론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에코는 사이보그로 개조된 일반 병이지 유전자 조작은 되지 않았기에 카미노의 유전자 조작 클론 5명은 오메가를 포함한 것이었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오메가를 위해 카미노로 돌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클론포스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크로스웨어만 따로 흩어지고 나머지는 반역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흩어진 크로스웨어는 따로 검사를 받으며 그가 끝까지 명령에 복종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억제 칩 때문. 모든 클론 병사 머리에 심어져 모든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크로스웨어를 제외한 클론포스 대원들은 유전자 변형으로 영향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메가의 도움으로 탈출한 클론포스. 억제칩이 강화된 크로스웨어가 클론포스를 뒤쫓지만 다행히 그들의 전용기인 머로더를 타고 오메가와 함께 카미노를 떠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된 이들.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인 클론 탈영병 컷 로케인을 찾으러 살루카미 행성으로 향합니다. 컷은 클론 출신이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컷은 억제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행성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헌터는 컷을 도와주려 하지만 이미 제국은 체인코드라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 우주선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체인코드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등록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 없이는 이주를 할 수 없고 컷은 탈영병이기에 코드를 등록할 수 없었죠. 머로더를 타고 떠나기엔 이미 클론포스도 수배가 걸렸던 터 결국 테크가 체인코드를 위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선 공항에 잠입해야 됐는데요. 테크와 에코는 리더인 헌터의 상의 없이 머로더를 압류시켜 공항에 들어가지만 머로더 안에는 오메가도 같이 타 있었습니다. 뒤늦게 무전을 들은 헌터는 컷의 가족과 공항으로 옵니다. 테크가 체인코드와 등록기를 훔쳐 위조하는데 성공하고 이제 전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메가가 상의 없이 체인코드를 들고 공항으로 향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코와 테크가 발각됩니다. 오메가는 체인 코드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지만 이상하게 코드가 가족의 수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사실 하나는 오메가의 것이었고 군인인 자신들보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던 헌터가 오메가를 컷에게 맡기려던 것이었습니다. 발각당한 테크와 에코는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메가를 보내고 레커와 헌터가 합류하여 떠날 채비를 하지만 오메가가 달려옵니다. 오메가는 가족 대신 클론포스를 선택한 것이죠. 한편 카미노 행성에서 타킨과 그의 부하 램퍼트 중장은 모병제를 통한 엘리트 부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관으로 크로스웨어가 임명되죠. 이들은 앞서 클론포스가 실패한 온데론 작전에 투입되고 민간인들을 전부 사살합니다. 물론 엘리트 부대는 억제칩이 따로 없는 일반인이기에 명령에 저항하는 듯 했지만 크로스웨어는 명령에 반하는 자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들까지 사살합니다.
한편 방황하는 클론포스 앞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메가를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 페넥셴드. 그녀는 판토라에서 클론포스와 정비 중이었던 오메가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납치하려 했지만 헌터가 오메가를 구합니다. 새로운 위협이 마음에 걸린 클론포스는 제국이 생기기 전 제다이들의 정보상이었던 시드를 찾아갑니다. 현상금 사냥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죠. 시드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신 클론포스에게 용병이를 제안합니다. 첫 임무는 자이게리안 노예상에게 잡혀간 무치라는 아이를 구해오는 미션입니다. 클론포스는 곧장 우주 반대편으로 날아가 오메가를 머로더에 남겨두고 노예상에 잠입하지만 바로 잡혀버리네요. 오메가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만 얘도 잡히는 듯 싶더니 랭커에 우리를 열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Secure the cage! 클론포스는 혼란을 틈타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탈출합니다. 노예로 잡힌 사람들 중에 아이는 딱 한 명 있었기에 그 아이를 무치라고 생각하여 내려가려는 찰나 저기서 날뛰고 있는 랭커의 이름이 무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e Rancor is Moochie? 그 와중에 오메가는 자이게리안들의 무기를 손에 넣어 무장합니다. 무치의 난동에 자이게리안들은 도망간 상황, 레커가 무치를 길들이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복귀하여 의뢰인에게 무치를 돌려줍니다. 클론포스는 시드의 주점을 거점으로 삼고 오메가는 자이게리안 무기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클론포스는 이후로도 시드의 일을 도와주며 오메가는 그 사이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하루는 클론 사령관 렉스가 찾아옵니다. 그는 제다이였던 아소카로부터 억제 칩 제거 시술을 받고 자기 자신을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기에 제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죠. 이때 갑자기 레커에게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전부터 레커에게 지속적으로 두통이 찾아왔지만 항상 진통 패치로 해결해왔는데요. 렉스는 그것이 억제 칩의 영향이라며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테크는 클론포스가 유전자 조작 때문에 칩으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억제 칩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 언제 다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렉스는 억제 칩을 제거하라며 의료실이 있는 버려진 제다이 크루즈로 데려갑니다. 억제 칩을 제거하는 수술을 준비하던 중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하던 레커의 억제 칩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You're in direct violation of Order 66. 레커는 클론포스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력했기에 다른 대원들은 모두 고전합니다. Come on, Ricker. Snap out of it. 다른 대원들이 전부 당하고 오메가만 남은 상황, 다행히 렉스가 레커를 제압합니다. 기절한 레커를 필두로 모든 클론포스의 대원이 칩 제거 수술을 받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렉스는 버려진 제다이 크루즈를 떠나고 클론포스는 크루즈에 남아 보급품을 파밍합니다. 문제는 크로스에어가 그들을 잡기 위해 찾아온 것. 크로스에어는 부대를 대동하여 클론포스를 엔진 속으로 몰아넣어 엔진을 가동시켜버리지만 클론포스의 기지로 엔진을 폭발시켜 탈출하고 오히려 크로스에어 얼굴에 큰 화상을 입힙니다. 크로스에어의 부대를 따돌리고 머로더로 돌아갔지만 또 다른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현상금 사냥꾼 캐드베인. 세계관 내의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는 카미노인의 의뢰로 클론포스의 대원들이 흩어진 틈을 타 헌터를 제압하곤 오메가를 납치해 사라집니다. My booster! 한차! 한차! Sorry, little lady. 헌터에게 합류한 클론포스에게는 비상이 걸립니다. 오메가를 납치한 캐드베인은 이미 사라졌고 크로스에어가 그들을 뒤쫓는 상황. 이들은 겨우 하이퍼스페이스를 통해 크로스에어를 따돌리지만 캐드베인의 흔적을 추적하진 못했습니다. 테크는 오메가를 노리는 이유를 분석하며 오메가가 순수한 1세대 유전자 보유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클론들은 장고 펫이라는 현상금 사냥꾼의 유전자를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빠른 성장과 복종을 위해 기본적인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만 오메가는 변형 없이 순수한 유전자를 가진 것입니다. 장고 펫이 사망한 후 그가 카미노에 기증한 유전자가 노화했고 카미노인에게는 순수한 유전자가 다시 필요했는데
순수한 유전자의 클론은 단 둘뿐, 다른 한 명은 알파라 불리는 보바펫이지만 그는 전쟁 초기에 행방불명되었기에 현재로서 유일하게 순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오메가를 필요로 한 것이죠. 즉 캐드베인을 고용한 사람은 카미노인이고 오메가는 카미노인에게 유전자를 채취당한 뒤 처리당할 예정인 것입니다. 한편 오메가는 캐드베인의 집사 드로이드인 토도를 속여 캐드베인이 현상금을 받기 위해 접선지로 도착한 사이 탈출에 성공하고 콤링크를 찾아 클론포스에게 연락합니다. 오메가는 다시 캐드베인에게 잡히지만 현상금을 전해주려던 톤 웨를 페넥시엔드가 사살하며 등장합니다. 페넥이 캐드베인이 현상금을 손에 넣은 상황, 오메가가 목표인 페넥시엔드와 현상금이 목표인 캐드베인이 서로 싸우지만 오메가는 틈을 타 비행포드를 타고 클론포스에게 돌아갑니다. 사냥꾼 둘은 추격하려 우주선에 탑승하지만 캐드베인의 우주선은 이미 페넥이 고장낸 후였습니다. 사실 페넥의 고용주는 오메가가 돕던 날라세 박사였습니다. 날라세는 다른 카미노인과 달리 유전자를 노리는 것이 아닌 오메가의 자유를 원했고 오메가가 클론포스와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파악하자 페넥에게 준 의뢰를 끝냅니다. 클론포스는 시드의 의뢰와 함께 제국에 대항하여서도 일을 했습니다. 한때 분리주의자들의 수도였던 넥서스 행성의 의원을 도와주며 모든 분리주의자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배우기도 하고 라일로스 작전에서 하우저 대위를 통해 억제 칩을 제거하지 않아도 제국의 반기를 드는 클론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Brothers, what are we doing? We came here to free Ryloth from Separatist control, and we succeeded. But look around you. We're now being ordered to target the very people we swore to protect, and I will not be a part of it any longer. 한편 카미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카미노와의 모든 계약을 끊어버리고 위기를 느낀 카미노의 수장 라마수가 카미노인들을 제국의 눈을 피해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다가 제국에 들켜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제국은 카미노 행성의 모든 카미노인들을 그들의 도시인 티포카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클론들까지 티포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각 클론포스는 렉스의 의뢰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빠 보이는 렉스를 대신해서 또 다른 탈영병 클론을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행성이라 헌터는 걱정이 많았죠. 지도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 행성이지만 사실 이들이 위치한 산은 거대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클론포스는 군사시설에 잠입하여 탈영하다 붙잡힌 탈영병 그레거를 꺼내옵니다. 클론 코만도까지 있는 이곳, 클론 병력을 대체할 새로운 TK 트루퍼들을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하필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어 버리고 머로더에 남아있던 레커와 오메가가 구하러 오지만 헌터가 머로더에 탑승하지 못하고 제국군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간 헌터는 크로스헤어에게 인계됩니다. 크로스헤어는 헌터를 카미노로 데려갑니다. 카미노는 TK 트루퍼들에 의해 여전히 전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크로스헤어는 헌터의 통신기를 작동시켜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누가 봐도 함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론포스가 헌터를 구하러 올 것이란 걸 알고 있던 것이죠. 클론포스는 오메가만 알고 있던 날라세의 착륙장으로 착륙하여 잠입에 성공합니다. 날라세의 비밀 착륙장은 그녀의 연구실로 연결되었고 그곳에는 오메가의 친구인 드로이드 에이지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드로이드까지 수거하는 바람에 숨어있던 에이지는 클론포스에게 합류합니다. 헌터는 훈련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클론포스는 정문이 아닌 지하실을 통해 훈련장에 들어가 기습을 하려 하지만 크로스헤어는 그마저도 예측하고 있었네요. 클론포스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오메가를 제외하고요. 클론포스가 크로스헤어는 자신들을 노리는 것이라며 오메가를 지하실에 남겨둔 것이죠. 오메가는 시그널을 보곤 지하실에 있는 훈련용 드로이드를 대기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크로스헤어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원래 한 팀이었으니 제국의 편을 들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죠. 그러곤 자신을 믿으라며 헌터를 풀어주고 엘리트 트루퍼들을 처리합니다. 헌터는 물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크로스헤어와 몸싸움을 벌이죠. 그 순간 오메가가 대기시켜둔 드로이드들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드로이드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크로스헤어와 클론포스가 힘을 합쳐 이 드로이드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크로스헤어와 헌터의 대치. 여기서 크로스헤어는 자신도 억제 칩을 이미 제거했다며 반전을 보여줍니다. 억제 칩이 없었음에도 그는 스스로 제국이 옳다고 믿고 제국 밑에서 일해온 것이죠. 헌터는 크로스헤어를 기절시키고 그를 챙겨 카미노를 떠나려 합니다. 그 순간 제국군의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론 복제 기술을 아예 묻어버리려는 제국의 전략인 것이죠. 클론포스는 완전히 물속 폐허에 갇혀버립니다. 깨어난 크로스헤어와 대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지지만 어찌됐든 클론포스는 살기 위해 폐허를 돌아다니다 날라세의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의료용 캡슐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이것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물에 잔해들이 떠다녀 위험하기에 방수가 되는 에이지가 방향 조절을 돕기로 하지만 에이지의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이기에 살짝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캡슐에 탑승하고
유리창을 터뜨려 수면 위로 올라가나 오메가의 캡슐이 잔해에 걸려버립니다. 에이지는 오메가를 구하러 잠수하지만 하필 배터리가 방전되고 맙니다. 먼저 올라온 클론포스 대원들 그리고 그 뒤에 크로스헤어가 헌터를 저격하여 죽이지 않고 오메가를 구해냅니다. 머로더로 돌아온 대원들 크로스헤어에게 동행을 제안하지만 크로스헤어는 여전히 클론포스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메가는 크로스헤어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며 떠나고 웨이랜드 행성에 도착한 날랏의 박사가 비추어지며 이번 배드배치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배드배치 시리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직후 클론들의 삶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배드배치 시즌2는 바로 오늘 5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시즌2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